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L 학교 분쟁 해결센터 홍민정,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하는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원래 많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도 많아서 많이 놀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학교 밖에서 발생해도 학교 폭력이다. 맞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학교 폭력은 꼭 학교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학교폭력 예방법을 보시면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학교 밖, 학원이나 PC방에서 발생된 폭력도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어른이 때려도 학교 폭력이다. 사실 학교 폭력은 학생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한 폭력일 것 같은데 어른이 때려도 학교 폭력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피해자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이 학생을 폭행하면 학교 폭력에 당연히 해당됩니다. 또한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반드시 같은 학교 학생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학교 학생이 B 학교 학생을 괴롭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폭행해도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런데 그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무조건 학폭은 아니고요. 그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 유형에는 해당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절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절도를 당한 피해 학생이다 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서 정하는 그 학교폭력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학폭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 말로 때리는 것도 학교폭력이다.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로 때리는 것도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그 학교폭력 유형에는 명예훼손, 모욕 등의 그 언어폭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님은 폭력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신체적 폭력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그 학폭하면 신체적 폭력만을 떠오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누구를 때릴 아이가 아닌데 왜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만 좁혀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이죠. 그러나 그 학교폭력의 개념은 훨씬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언어폭력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도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네, 신체폭력이 손과 발 등을 이게 신체를 이용한 폭력이라면 언어폭력은 이렇게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하겠네요. 네, 말로 때리는 언어폭력도 당연히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되고요. 그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그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도 당연히 학교폭력 유형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 오해, 네, 학폭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학폭위가 열린다. 예, 많이들 하는 오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무조건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있는데요. 정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줄여서 학폭위 또는 심의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만약 우리 아이가 학폭 피해자나 가해자다. 그렇다고 무조건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폭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교육지원청까지 넘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끝낼 수 있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약 70% 이상이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를 통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장 자체 해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에도요. 매우 주의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다섯 번째 오해죠. 학폭 가해 학생이 되면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님들 모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피해 학생 쪽에서는 가해 학생이 중한 징계를 받고 또 징계 기록이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또 반대로는 가해 학생 쪽에서 학폭이 아니라고 판단받거나 아니면 학폭이 인정되더라도 낮은 징계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폭 인정 여부와 징계 정도만큼이나 그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관심이 많으신 건데요. 그 징계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면 가해 학생이 입시나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모든 징계 조치가 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징계가 평생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그 1호나 그러니까 1호에서부터 한 3호까지의 처분 비교적 낮은 경징계를 받게 되면요. 한 번까지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고 봐줍니다. 이걸 기재 유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3호 처분인지 4호 처분인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요. 생기부 기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가 평생 생기부에 남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생기부에 평생 기재되는 처분은 퇴학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1호에서 4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기부에서 삭제를 해주는데요. 그러나 6, 7, 8호의 경우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학교 진학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4, 5호의 경우에도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3학년이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안이 몇 호 처분에 해당될지, 또 아이가 중학생인지, 또 고등학생인지, 그리고 몇 학년인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각기 달라지겠네요. 네, 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면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하는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 히어로 이지연, 홍윤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